단 100일 동안 10kg을 빼면서도 내장 지방을 빠르게 줄이고 몸과 마음의 균형까지 동시에 잡는 비법 충분히 가능합니다. 굶어서 살을 빼다가 체력도 잃고 머리까지도 빠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빼면 100일 후에는 다시 10kg, 아니 요요 현상으로 15kg이 더 찔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먹고 적절히 운동하면서 호르몬과 대사를 바로 잡아주는 원칙을 지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이 핵심 솔루션의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는 어떻게 3개월 만에 10kg이나 뺄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굶지 않고? 라는 의문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굶거나 극단적인 단식법을 시도하다 보면 체중은 잠시 줄어도 금방 요요 현상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근육량이 함께 줄어들어 기초 대사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화되며 몸 상태가 극도로 피곤해집니다. 주변 지인들은 보기에는 살이 조금 빠진 것 같다며 칭찬할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은 피부가 푸석해지고 수면도 불규칙해지며 끊임없는 식욕과 싸워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예전보다 더 살이 찌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런 부담감은 일상 속에서도 계속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 다시 음식으로 위안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을 지키시면 체중 감량은 물론 내장 지방까지 확실히 줄어들고 몸 전체가 활성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미국의 내분비학자인 닥터 제임스 레바이는 대사를 깨어나게 하려면 단순히 칼로리만 줄여서는 곤란하고 인체의 호르몬 균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곧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운동 패턴에 따라 체내의 GLP-1 호르몬이나 렙틴 그리고 인슐린 반응이 크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호르몬들을 제대로 조절하면 굳이 식욕을 억지로 누르거나 무리하게 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느끼고 폭식을 막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원래 나이 들면 살찌는 게 당연해라는 생각입니다. 혹은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이제 관절도 약해졌는데. 물이 말라고 같은 말로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말은 처음엔 위로가 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강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체중 감량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에 머물지 않고 조금씩 변화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식이섬유입니다. 영국 영양학자 닥터 캐서린 콜린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GLP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채소나 버섯, 해조류 같은 식품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우리 몸을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주는 데 필수적입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과도한 식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만약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면 배가 자주 고파져 군것질을 찾게 되고 그 결과 내장 지방이 늘어나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변비 같은 소화기 문제도 생겨서 더욱 피곤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식이섬유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생으로 섭취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부담스럽다면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채소를 즐기기 전에는 채소 먹어봤자 배만 부르지 결국 고기나 면을 먹으면 또 살찌는 건 똑같다라는 말로 반대하는 주변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대체로 채소를 제대로 꾸준히 섭취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섭취해보면 확실히 몸의 가벼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 맛을 본 뒤에는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맛과 영양을 모두 잡기 위해서라면 식이섬유가 많은 해조류, 버섯, 콩류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만 섬유질이 장에서 제 역할을 하므로 꼭 물 한두 잔 이상을 함께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단백질 섭취입니다. 호주 스포츠의학 박사인 닥터 다니엘 클라크에 따르면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될 때 근육 생성과 호르몬 작동이 최적화되어 체중 감량이 훨씬 원활하게 일어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잘 안 붙고 식욕 조절 호르몬들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GLP-1이나 렙틴 같은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되어야 뇌가 배부름을 느끼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식욕을 주체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노년에는 고기를 자주 먹으면 해롭다라거나 단백질 과다 섭취는 통풍을 부른다 같은 이야기로 섭취를 꺼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년 여성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통풍 걱정 없이 적절한 양을 매일 드시면 근육량과 기초대사를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체중당 1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목표로 하되 육류, 생선, 두부, 콩 등을 골고루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이 과정을 두어 달만 지켜보시면 예전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던 내가 이제는 아예 운동을 즐기게 됐다는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지방입니다. 캐나다 노화 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닥터 애덤 리치는 오일 섭취는 비만 인자를 높인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종류는 오히려 체내 호르몬 균형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 식사 후 혈당 상승폭을 완만하게 해주고 GLP-1 분비를 유도하여 포만감을 강화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기름이라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주로 문제인 것이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같은 양질의 지방은 오히려 대사를 돕습니다. 떡볶이나 치킨 같은 음식이 땡길 때도 먼저 식이섬유와 단백질 그리고 좋은 지방을 조금 드신 뒤에 다른 음식을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아 배불리 먹어도 살이 덜 찌게 됩니다. 여기서 또 현실의 문제는 가족이나 주변에서 그냥 칼로리를 줄여 기름 따위 쓰지 말고 무지방 식단이 최고지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식단 습관을 재촉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조언은 한눈에 보면 가장 쉬워 보이지만 정작 장기적으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을 완전히 배제한 식단은 포만감이 떨어져 끊임없이 군것질거리를 찾게 되고 오히려 당질 섭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에는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되어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절한 종류의 지방을 적당량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제 식단 원칙을 지키면서 꼭 함께 고려하셔야 할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수면의학 연구진도 밤에 깊이 자지 못하면 식욕 중추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다음날 폭식하거나 단 음식을 갈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가볍거나 쉽게 깨는 분이 계시다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너무 배가 고프면 단백질, 쉐이크나 따뜻한 차 등으로 속을 살짝 달래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걷기 운동이나 요가 또는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면서 식욕 역시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이나 가사 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운동은 가장 빠르게 뇌와 몸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힘들 텐데 푹 쉬는 게 낫지 않겠어? 라며 운동을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는 것만으로는 몸과 뇌가 받는 긴장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달리기나 근력 운동을 짧게라도 실천하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생각보다 더 깊이 잠들고 다음날 피로도 훨씬 줄어듭니다. 셋째, 햇빛을 보는 시간을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탈리아 신경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낮에 햇빛을 일정 시간 이상 쬐면 뇌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 숙면의 질을 높여주고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가 잘 드는 곳에서 15분 정도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뒷받침되면 아무리 바빠도 식단과 운동을 병행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GLP-1 등 유익한 호르몬 분비를 자극합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덴마크의 닥터 에리카 슈타트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그리고 간헐적 고강도 운동을 적절히 배합하면 내장 지방 감소와 근육량 유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회 정도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달리기로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 뒤 무거운 기구가 아니라도 괜찮으니 아령이나 맨몸 스쿼트로 근력 운동을 10분 정도 곁들이면 효과적입니다. 고강도 운동은 한 번에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숨이 찰 정도로
20초에서 30초간 전력으로 몸을 움직였다가 다시 20초에서 30초간 쉬는 식으로 반복하면 체지방 연소와 심폐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을 지켜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과연 할 수 있을까, 몸만 더 망가지는 건 아닐까라며 스스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주위에서 괜히 큰돈 들여가며 뭘 하냐, 그냥 원래 살대로 살아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버티고 기초 체력을 올려보면 몸의 활력이 살아나는 걸 확실히 느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성공을 맛보면 더 큰 동기부여가 생기고 스스로 눈에 띄게 긍정적인 변화에 놀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키는 일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 단백질, 좋은 지방 섭취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과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 규칙적 운동만 지키면 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주만 해보시면 어느새 몸이 원하고 마음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특히 40대 이후라면 체중 감량뿐 아니라 근육과 골밀도 관리를 함께 해야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도 안정되고 피로감과 두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주변 이웃들이 요즘 얼굴빛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바깥에서 드러나는 모습 자체가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해조류, 적절한 단백질, 그리고 좋은 지방을 원칙적으로 섭취하시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하면서 주 3회 이상 짧게라도 운동을 하시면 3개월 만에 10kg을 빼는 일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요요 현상과 피로에 시달리며 살을 빼고 싶긴 한데 도저히 못하겠네라는 패배감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원리들을 조금씩 적용해 가신다면 더 탄력있고 기운 넘치는 생활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내용이 어쩌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쉽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임상 사례나 해외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니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굶지 않으면서 호르몬과 대사를 되돌려 놓아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몸을 재설정한다는 점입니다. 3개월 뒤에 완전히 달라진 몸과 컨디션을 얻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채소 한 접시 더 먹고 한 걸음 더 걷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변화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해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원칙대로만 따라가시면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